지금 이 시점에서 저자님은 어떤 섹터 좋게 보세요? 전 다 좋게 봐요. 성장 35, 산업 35, 30 현금. 지금은 캐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 저자님 주변에 좀 슈퍼개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저도 이제 있는데. 40 몇 년 있었으니까 네.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네, 많죠. 같이 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모임에도 제가 네. 알기로 그 주신농부 박영호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슈퍼개미 전업투자자 남석관 네, 선생님도 네. 계신 다 걸로 친하죠. 아는데 네. 그런 슈퍼개미 분들은 좀 뭔가 다른가요? 선생님 다르죠. 봤을 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자기 주관이 아까 제가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 지금 뭐 말씀드렸던 두 분 말고도 외환 딜러도 있고 네. 또 제야 고수들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오랫동안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네. 성향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들고 그분들이랑 통화를 해요. 이제 장에 대해서. 이게 뭐 만나는 거는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뭐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전화는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주로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벌써 그분들 성향을 알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보 투자나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랑 반대 의견이면 아예 사람까지 싫어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되게 웃기는 시장이에요. 이상한 시장인 게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면 내 돈 내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사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에서는 내 돈을 내고 남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네. 미인대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시장인 거예요. 주식 시장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나와 반대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성향은 이런데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이제 뭐 제야의 고수분들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해요. 근데 해외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 그렇죠. 네, 어디세요? 그러면 나 어디 놀러 왔어요. 장이 얼마 동안 안 돼요. 그분들이 왜 놀러 가셨겠어요? 그분들 시장이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외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번잡스럽잖아요. 시차도 나고. 그런 게 이제 다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뭐 그런 분들 의견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유튜브 찍기 전에 자주 전화들을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네. 막 달리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저자님도 혹시 그런 슈퍼개미랑 통화하시다가 아니면 만났을 때 그런 질문 하시나요? 뭐 살까요? 뭐 살까는 잘 안 합니다. 뭐 살까는 잘 안 해요. 고수들 얘기는 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다음 주에 뭐 유럽 어디로 놀러 갑니다 이러면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장이 안 좋을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사요? 뭐가 사야죠?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피차 다 아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그런 흔적들, 또 나랑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의 뭐 행동의 변화, 이런 거. 제가 작년에 장이 이제 죽었다가 9월, 10월 고생 좀 시키고 무죄 올라오다가 11월부터 탁 장이 또 다시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유심히 보니까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산업 경기 민감주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확률적으로 많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비관론자가 3월에 빠졌을 때부터 비관론자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 10월 조정이 되니까 이 봐라 이제 내 말이 맞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맞은 게 아니야. 틀린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데 뭘 그렇게 몇 개월이나 끌고 와서 주가에 조정받는데 이건 그렇죠. 조정이지 맞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서 시장을 감안해 보니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니 뭐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산업군의 종목들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쪽을 봐야 돼요. 신경 써서. 그 얘기가 많아지면 아까 미인 투표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달라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낙관론자에서 약간 걱정론자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죠. 낙관론에서 약간 걱정론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붕괴는 없다. 근데 안에 내용이 조금 돌아갈 수는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일반 다른 채널도 그렇고 경제방송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도 그렇고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을 잡아야죠.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그러니까 거듭되지만 결국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빨리 캐치해야지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 외국인 분들이랑 뭐 기관이 그런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와 뭐 수급 방어 여력 좀 얼마나 좀 더 남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즘 보면은 개미들이 확실히 스마트해진 게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서 지수가 올라가면 익절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안 거예요. 아, 이게 그냥 계속 사서 모아서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안에서 돌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국인 기관이 팔 때마다 이걸 새 돈을 갖고 와서 이걸 떠받아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작년엔 가능했어요. 작년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올려준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들어와서 BBIG만 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등 떠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개인 투자가들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이 좀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게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줘요. 나 이 부분은 익절해. 짧지만 좀 목표 수익 짧게 잡고 나 익절해서 네. 이거 팔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요새는 뭐 3일도 안 걸리잖아요. 있는데 바로 살 수도 이게 이제 전산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아도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수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 후행적 요소가 있어요. 네. 주식시장이 오르면 늘어나요. 와, 주식해서 돈 번댄다 그래갖고 주변에 그쵸, 돈이 그래서 약간 후행적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위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고 물론 이제 뭐 이게 막 80조를 넘어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장이 흔들거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더라도 지금 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아주 잘하시고 네. 쉽게 얘기하면 호들갑을 안 떠세요. 옛날 같으면 뭐 하루 오르면 뭐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고점 한번 넘겼을 때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요새는 언론도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 불타는 증시 막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날 텐데 요새는 그냥 단순 보도만 하고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다른 이슈가 코로나 백신 이슈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차분해져서 지금 정도에선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이러는 거지 완전히 떠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곧 이제 한미 정상회담 네. 이후에 이제 증시 변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지난 7일 날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방미를 대통령께서 하시면 이 변화가 올 거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잘하는 거, 주식 시장에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사안이 있는데 그걸 점점 복잡하게 만들면 점점 헷갈려서 주식 투자에 결정을 못 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도 좁혀서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대통령 방미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백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바이든 정부가 원하니까 중국 뭐 보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여기 공장 더 짓고 배터리 공장 더 짓고 그다음에 전기차 공장도 짓고 현대 여기 더 투자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주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얼마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뭐 그 정치적인 이런 거 떠나서 심플하게 보잔 말이에요. 우린 그거 투자하는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거 줄 수 있고 미국 우리한테 그러면 뭘 줄 수 있는데 스가 총리가 1억 2천만 정도를 받아왔잖아요. 가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인구 비례를 봤을 때 한 7천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백신이 없을 땐 모르지만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접종 스피드예요. 이게 어느 국가가 빨리 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물론 우리는 수출 주도의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네. 딴 데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아시잖아요. 요새 골목 상권이 내수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끌어올리려면 빨리 많이 맞아요.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왕성이 되면 이 수출 주도와 내수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단해요. 이슈예요. 네. 이거는 진짜 이슈입니다. 그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뭐 대선 관련 이런 이슈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크게 분류하자면 이건 이슈 영역에 속하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얼마큼 받아오네.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뭐 보복 소비도 일어날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뭐 여행, 면세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을 받아온다라는 보도가 낸다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이제 그렇죠. 그런 섹터가 이제 살아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축이 기울어져 있다면 이제 이게 양 바퀴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시장은 더 이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시장에 따른 좀 매매 타이밍은 우리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매매 타이밍이 어느 날 생각난다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에 의한 이거는 전제되는 게 일단 종목까지는 정해진 이후에 기술적 분석에 의한 네.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네. 또 개인 투자가분들은 가능하면 이걸 다 분할로 하시고 네.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주식은 일봉, 어떤 주식은 주봉, 또 어떤 주식은 월봉에 따라서 그게 수렴되니까 네. 거기에 이격이 크게 나타나면 일부 줄이고 또 이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들어가고 이러면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꼭 바닥에 사서 상투에 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시장이 또 방향성 정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좀 다소 늦게 그거는 이제 유리하다면서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주시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개미인데 네. 그냥 개미 한 사람일 뿐인데 자꾸 시장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럴 때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깜깜한 골목길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골목 지나가기 전에 돌멩이를 주먹만한 걸 하나 손에다 딱 쥐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상상이 어떻게 되냐면 돌멩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칼을 들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칼을 들면 더 무서워요. 총을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상상이라는 거를 하면 안 돼요. 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지. 네. 우리가 막 주식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상상해서 글로 가 있으면 안 돼요. 더구나 개인은 더 그러면 안 돼요. 개인이 무슨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미리 가서 보초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서도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미리 가서 우리 흔한 말로 보초 썼다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안 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가는 조금 한 발 늦은 듯한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누가 그러는데 이번엔 얼로 간답니다. 이번엔 어느 섹터로 간답니다. 요새 이제 그러면 뭐 글로 막 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 나는 거죠.
근데 정작 이제 손에 나서 그분들이 팔고 나면 그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한 다음에 가셔라. 그냥 마음에 넣고 있다가 요새 얘기들이 저쪽으로 많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 마음에 넣고 있다가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면 가셔도 충분하다. 먼저 가시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죠. 좀 시장에 사실 낙관론자, 비관론자 다 있잖아요. 네. 비관론자를 좀 살펴봐야 한다면서요, 책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무슨 정치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데올로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친구 간에 막 서로 안 보고 그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시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그거 안 돼, 너 가진 거 막 이러면 아니 왜 내가 가진 종목 안 된다고 그래 쟤는? 그거 이제 막 안 맞네요. 네. 그런 분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랑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 말을 경청해야 된다. 그 사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렇죠. 시장을 보는 것인가. 그리고 그 얘기가 합리적인가. 내가 너무 내 주식을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점검해 봐야죠. 그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으로 바뀔 때가 상투다. 그러니까 비관론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그 이후에 왜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그런 비관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담쟁이 넝쿨처럼. 이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에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김 대표님도 아시지만 저는 이제 조그맣게 유튜브 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 보면 진짜 웃기는 분 많잖아요. 댓글 보면 그냥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거기다 장황하게 써놓으세요. 그럼 저는 이제 하트 늘러드리고 그러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참고로 하고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 못하는 게 자기가 점점 이게 도구마에 빠지는 거예요. 말로 말하면 여기 이렇게 딱 가려놓은 거. 그렇죠. 네, 그건 진짜 위험해요. 좀 이제 구체적인 종목과 섹터 좀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섹터는 사실 전기전자, 2차 전지, 배터리, 차하정, 건설, 유통, 식음료, 미디어, 게임, 엔터, 금융, 제약, 바이오, IT 서비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자님은 어떤 섹터 좋게 보세요? 전 다 좋게 봐요. 제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가끔씩 말씀드려요.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성장, 그 다음에 산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장 30, 그 다음에 산업 30, 아니면 성장 35, 산업 35, 30 현금. 지금은 캐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진짜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는 만지작거리지 않겠지만 1200억 자산 매입해 주는 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도 하여튼 뭔가를 한다면 이건 좀 이제 기분 나쁘죠. 일단 그게 그렇게 되면 성장주만 타격을 입고 소위 말하는 가치주는 타격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일단 그건 시장의 충격으로 일단 한번 덜컥덜컥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냐 하면 그렇지 않고 실물 경기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생긴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러면 털컥하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내가 풀로 실어서 100%를 다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현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현금을 한 30% 정도를 갖고 계셔라.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전략이냐. 그리고 또 그때 돼서 연준이 아무 짓도 안 해갖고 그냥 날아가면 그때 좀 더 사 넣어도 지금 갖고 있는데 60을 70, 60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아쉬울 게 있냐. 주식 투자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성장권, 산업권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시장은 작년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산업군 가치주만 이렇게 올라가서 경기 민감주만 올라가고 성장주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결국은 초기에는 가치주가 먼저 탁 하고 움직이겠지만 결국 성장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맨날 이사 다니면 개인 투자가가 막 일로 풀로 걸었다, 일로 풀로 걸었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요즘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그러신 분들 많아요. 댓글 보면 편하다고. 왜냐? 오늘은 얘가, 오늘은 우산장수 아들이 오르는, 내일은 남학신장수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걸 다 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산다고 생각하면. 네. 오늘은 얘를 좀 익절하고, 얘 또 빠지면 또 얘 올라갈 때 익절하고. 네.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전 봐요. 자, 그럼 섹터 측면에서 그렇다면 저자님이 좋아하시는 종목. 성장권으로 분류되는 데서는 플랫폼 기업들 네. 그런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게 예, 말씀하는 저는 뭐 거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도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게 생각하고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네. 그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커머디티 이게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커머디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다음 이제 뭐 그 베이직 매트리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기초 소재에 대한 뭐 철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좋게 봐요. 그 정도로 구성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이 안에 뭐 성장과 같이 좀 약간씩 다 그렇죠. 섞여 있는 거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좋은 종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게 만드는 종목을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하죠. 뭘 피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네. 뭘 가르쳐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종목 사면 돈 법니다. 이거 대박 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청기누설 같은 정보가 나한테까지 올까? 아, 그럴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저한테도 이게 필살기가 뭡니까? 주식 투자에. 필살기를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필살기는 없습니다. 네.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네. 작년에 뭐 마스크 갑자기 동나니까 아니 마스크랑 관련 없는 회사가 갑자기 마스크 한다고 막 공지하고 뭐 그러고 또 뭐 한다고 그러면 또 글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전환사채 이런 거 많이 발행하고 빚으로 그냥 사는 회사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아니에요. 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벌 거라는 거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이거 잘 되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피해가는 네.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에서. 네.